이거 제가 옛날에 수급자 증명서거든요. 제가 이거 핸드폰에 계속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 자는데 바퀴벌레 소리가 들려요. 제 다리 위로 바퀴벌레가 비어 지나가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작업도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면은 차별점이 돼요. 안 보이던 것도 많이 보이고 굳은 일도 좀 해야 온라인 판매가 진짜 쉬운 거구나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좀 더 힘들더라도 원하는 데서 일할 수 있고 돈도 어떻게 보면 원하는 만큼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남들하고 다른 길이더라도 용기 내서 세상과 싸우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이 높다 보면은 가는 과정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한 달에 100만 원만 좀 더 벌어보자. 그렇게 하는 방식을 반복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도 벌기가 네.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셀러로 활동하고 있는 월백 메이커입니다. 99년생이고 27살이에요. 셀러라고 하셨는데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일을? 저는 주로 생활용품하고 육아용품 위주로 좀 네이버에서 물건 팔고 있어요. 네, 저희 집입니다. 네. 제가 12월에 세정으로 좀 이사를 와가지고 산 좋고 물 좋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밥 먹어야 돼가지고. 아침밥 보통 뭐 드세요? 제가 요즘 몸이 허해져가지고 저게 냉장고인데 냉장고는 막 아니 바나나가 다 썩었는데. 바나나께서 지금 거의 임종 직전이신데 흑마늘즙 이제 건강에 관련된 네. 뭐가 이렇게 많이 없네요. 네, 냉장고에. 냉장고도 사실 네. 그냥 좀 형식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샀어요. 아. 이거 햇반하고 네. 이렇게 닭가슴살을 또 아침에 이렇게 하나를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놓고 햇반을 돌려가지고 먹습니다. 영양제가 엄청 많아요. 아니 대표님 아직 20대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 김자반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네. 안 질려요. 아 매일 이렇게 드세요? 거의 매일 이렇게 먹어요. 반찬 이렇게 해먹는 게 네. 그게 말이 쉽지 어려워요. 그쵸. 네, 반찬 관리도 안 되고. 집이 되게 넓은데 혼자 네. 사시는 거예요? 사실 혼자 살기는 좀 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작은 집에만 막 살다가 보니까 이제 좀 큰 집에 한번 조금 무리해서라도 살아보고 싶다 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살려면 못 살거든요. 아니 뭐 어릴 때는 어떤 집에 사셨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였어가지고 4명이 원룸을 1, 2년 넘게 살았어요. 또 이제 성인 됐을 때는 반지하를 많이 살았었어요. 자꾸 이제 작은 집에 대한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이거 제가 옛날에 수급자 증명서거든요. 아 이런 게 나와요? 증서가? 이거를 동사무소 가면은 네.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거 있으면 뭘 해주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살아야 되거나 네. 아니면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교복 지원받아야 되거나 각종 복지들에 이제 신청할 때 네. 이제 장학금 받으려고 할 때도 이걸 내라고 하면은 거의 장학금으로 다 이제 등록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생계급여 막 일반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여기 제 이름이 있고 당연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기분이 잊지 않고자 저장을 해서 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얼마씩 돈을 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수급 받을 때는 인당 40만 원. 그때 저희가 가족이 4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장애 있으셔서 장애 수당이랑 해서 220만 원인가 정도를 이제 한 달에 받아서 그걸로 월세도 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살았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네. 일을 못 하시는 상태셨나요? 아버지가 지체장애인이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고 엄마도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그래서 장애 수당이 이제 양쪽에서 나오니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조금 살만한. 왜냐면 월세가 한 11만 원 정도? 임대아파트 LH 아시죠? 영세민들을 위해서 싸게 내놓는 집들이에요. 바퀴벌레도 엄청 나오고 하긴 한데 아파트인데 바퀴벌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막 1980년, 90년에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임대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 자체가 바퀴벌레 소굴이에요. 아무리 뭐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해도 얼마나 바퀴벌레가 심하냐면 아마 공감 전혀 못 하시거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잖아요. 네. 불을 켜잖아요. 네. 바퀴벌레들이 하면서 다 도망가요. 내 눈 보는 앞에서. 그러면은 이제 변기 안으로 들어가고 변기 틈으로 들어가고 천장으로 올라가고 와. 그게 일상이었어요. 이거를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뭐 본 적이 있어요. 그쵸. 그냥 약간 영화 기생충 같은 일들이 맨날 펼쳐진다고 봅니다. 내 가족이 있으니까 방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약간 이 정도의 복도에서 네. 자는 거예요. 반바지 입고 자는데 제 다리 위로 바퀴벌레가 비어 지나가요. 네. 사람 위로 겁없이 지나다녀요. 아, 그거 완전 소름 돋겠네요. 그럼 저 깜짝 놀라서 깨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대표님 지금 어디 가세요? 작업하러 좀 가야 돼가지고 제가 창고도 좀 운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창고에 좀 정리 좀 하러 가야 됩니다. 집 나가기 전에 항상 보일러 네. 체크하고. 집이 넓어서 네. 보일러 켜놓으면 돈 많이 나오겠어요.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아파트의 좋은 점. 제가 아파트 거의 처음 살아보는데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일괄 소등이 됩니다. 아 전체가 다 꺼졌네요. 네. 아우 신기해요.
저희 트럭 타고 같이 창고 갈 거예요. 아니 이거 트럭 이런 거 수동인가요? 네, 수동입니다. 수동 어려운데. 해보니까 근데 또 다 똑같더라고요. 저희 창고 갈 때만 쓰는 트럭이고. 저 트럭 되게 오랜만에 타봐요. 아, 그러세요? 냄새도 진짜 이거 진짜 트럭 냄새 나는데요. 네, 트럭에 이제 고유의 향기가 저는 진짜의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트럭에선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없어. 맨날 타고 네. 땀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대표님 이거 트럭 모신 지 얼마나 됐어요? 트럭은 이제 최근에 그 B2B 준비하면서 많이 타기 시작했고, 그전에도 뭐 작업할 거 있으면 좀 타고 그랬어요. 저희 아빠가 거의 한 10년 넘게 화물 트럭 운전하는 기사셨어요. 사고가 좀 크게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으로 사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죠. 저도 운전 좋아하고, 근데 아빠도 운전 엄청 좋아했어요. 트럭 타고 이럴 때 또 아빠 생각도 나고, 나도 운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면서, 또 창고 가면서 땀이 많이 나거든요. 네. 아빠도 이렇게 땀 흘리면서 막 운전하고 이렇게 먹여 살리고 그랬겠구나. 저도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제 아빠 마음을 조금 공감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따뜻한 분은 아니었어요. 엄한 분이었는데, 왜냐면 아빠도 이제 새남매 키워야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험하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책임감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가족은 없지만 이렇게 1인분하고 살기도 힘든데 좀 이제는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보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대표 여기 완전 지금 시골길인데요. 세종은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 또 시골입니다. 저희 강아지. 누구죠? 강아지. 완전 애긴데요? 예, 일라, 뭐, 일라. 똥개네, 똥개. 예, 이름이 네. 백구입니다. 사실 진짜 이름 뭔지 몰라요. 제가 만든 거라서. 반갑다고 오줌도 쌌네 여기. 안녕. 완전 애교쟁인데요? 애기죠. 귀엽죠. 예.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육아용품 별거 다 있어요. 발열조끼 같은 것도 있고, 이불 같은 것도 있고. 5만 가지가 다 있네요. 네. 대표님 이거 물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저희 사무실로 가서 다음 주에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옮겨 놓을 거예요. 이런 거 몇 킬로예요? 이거는 조금 가벼워서 네. 이거는 10kg, 20kg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작업도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저 해야죠. 아니 보통 요즘에 이렇게 힘쓰는 일, 몸쓰는 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면은 차별점이 돼요. 이렇게 직접 하면서 안 보이던 것도 많이 보이고, 창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차에 싣고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면 사람을 쓴다고 한들 저를 사장 대접을 해주겠어요? 저는 온라인 셀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사무실에서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온라인 셀러분들이 체력이 이제 약해져요. 온라인 셀링을 오래 하다 보면 정신도 같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셀러분들일수록 창고 운영도 직접 하고, 자기가 택배도 보내고 굳은 일도 좀 해야 온라인 판매가 진짜 쉬운 거구나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피디님 이런 거 랩핑 싸는 거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저 할 줄 모르죠. 이런 것도 다 방법이 있거든요. 옛날에 노가다 뛴 적도 좀 있고, 쿠팡 물류센터나 CJ 물류센터 가서 잡다한 거 많이 했죠. 그런데 가면 이제 배우도 약간 개차반 배우고 눈치껏 배우게 되는 것들? 아니 대표님 나이가 어리신데 언제 그런 거 다 하셨어요? 먹고 살기 어려우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괜히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게 아니에요. 이제 물건 몇 개 더 찾아서 위치 좀 다시 하고, 네. 박스 정리들 좀 하러 네. 가볼까요? 비도 오고, 그럼 지가 물건 파먹고, 그리고 이게 창고에 물건이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 돈도 돈이거든요. 여기에 아마 있는 물건들만 다 합쳐도 몇 억일 거예요. 이거를 자꾸 관리하는 게 쉽진 않아요. 물건 양이 많아져가지고 활용도가 높죠. 요즘 위탁 판매하면은 재고 없이도 많이 하시잖아요. 재고 없이 운영도 가능한데, 재고가 생기면 또 장점들이 있어요. 물량 컨트롤이 좀 더 편하고, 품절 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대응이 좀 가능하죠. 일반 주부나 직장인분들이 하긴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또 창고가 있고 하면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좀 좋아하던 책들인데, 저는 기업가들 서적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책 평소 자주 읽으시나요? 하나를 좀 여러 번 읽고 그래요. 추천해드릴 만한 책. 정주영 회장님 네, 이 책을 네.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정주영 회장님 명언이 있죠. 이봐, 해보긴 해봤어? 해봤어.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창고 정리 해봤어? 진짜 마인드 부분에서 요즘 잘 나가는 막 스타트업 대표보다도 사실 이게 오리지널 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주영 회장님이 또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길이 없으면은 길을 찾아라. 돈이 없으면은 돈을 벌어라. 그리고 길이 찾았는데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라.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되게 명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언 중입니다. 네. 처음 소개하실 때 월백 메이커를 하셨잖아요. 네.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스마트 스토어 처음 시작할 때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이런 말들이 팽배했거든요. 사실 해보니까 제가 여러 번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치가 너무 높아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상이 높다 보면은 가는 과정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한 달에 100만 원만 좀 더 벌어보자. 그래서 월 100만 원을 벌게 되니까 하루하루 보내기가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반복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도 벌기가 네. 되더라고요. 일단은 한 계단씩 가자. 월백 메이커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가 전부예요. 돈 버는 거다 보니까 맨날 즐거울 순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본업을 유지하시면서 100만 원부터 벌어보자. 모든 사람들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를 발견을 해야 거기다가 시간도 쓰고 노력도 쓰고 직장 퇴근하고 귀한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처음 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0에서 1까지 가는 순간이 1에서 100까지 가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그게 아마 저는 월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시작해보고 상품도 올려보고 내가 상세 페이지도 꾸며보고 해서 하나가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건이 팔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시작이 어려웠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차를 했으면 하차를 해야 됩니다. 실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대표님 그러면은 온라인 판매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뭐 근데 그냥 대학교 다녔었는데요. 경기는 늘 안 좋지만 그때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도 어렵고 직장 들어가서도 뭔가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못 쓰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두 개부터 좀 속는 셈 치고 팔아보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신사임당이라고 그거를 보고 쿠팡 일 끝나고 PC방 가서 한두 번씩 해봤죠. 그러다가 이제 한두 개가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음 경험이 있어야 돼요. 파는 규모를 늘리고 판매량도 올라오고 하면서 학교도 휴학을 하게 되고. 대학교는 졸업하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재적당해가지고 재적이요? 네, 1학년에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재입학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가실 건가요? 다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좀 더 힘들더라도 원하는 데서 일할 수 있고 돈도 어떻게 보면 원하는 만큼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남들하고 다른 길이더라도 용기 내서 세상과 싸우는 거죠. 아니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태종대학교 다녔습니다. 세종대면 인서울 아니에요? 이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였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 복지 전형이 따로 있어서 운 좋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한 것도 있어요. 과거에는 어렵게 잘하셨는데 네. 지금 이렇게 넓은지 살 정도면 지금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주 네. 그렇게 성공 아직 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큰 수익으로 치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우선 여기 이제 제가 스토어가 두 개인데 여기 얼마에 찍혀 있는 거예요? 2,000만 원 매출에다가 뭐 네. 환불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한 1,700? 가끔 3,400만 원도 팔리고 안 팔릴 때는 이렇게 10몇만 원씩 팔리기도 하고요. 하루에 뭐 3,400만 원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팔립니다. 마진율은 한 40% 정도. 오, 마진이 엄청 높네요? 위탁 판매 주로 하는데 네. 이렇게 마진을 많이 붙일 수 있는 물건들을 주로 해요. 스토어 하나 더 있어서 여기도 뭐 네. 2,000만 원 매출 정도? 한 번 뭐 상품이 네. 터진 적이 있어서 1,000만 원 매출도 있고 200만 원? 뭐 아예 없던 날도 있고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만 합니다. 쿠팡은 매출은 되게 좋은데 순수익이 좀 영업이익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저도 초보자였고 초보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이 네이버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그래도 네이버 고객이 되게 많거든요. 육아용품 취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육아용품이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희 몰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좀 간의 수공업 느낌으로 좀 임신 테스트기 보관함. 아 임신 테스트기도 네, 임태기 보관함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릴스도 요즘 있더라고요. 이제 인밍아웃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반응이 있고 뭐 별 반응이 이렇게 임태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아... 뭐야 이게? 뭐야? 진짜야? 진짜로? 이런 식으로 임태기 선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임태기를 예쁜데 담아주면은 이제 네. 더 좋잖아요. 별별 게 다 있네요. 네, 인밍아웃 복권도 있어요. 복권을 이렇게 하고 긁어라. 아 진짜 복권처럼 생겼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긁으시죠. 이렇게 할머니라고 적혀. 할머니 됐다고 이제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이거를 제작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는 데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냥 네. 써 있는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밍아웃 복권에서 치면 이렇게 많아요. 오... 근데 이게 뭐 1,600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격이 있는 것들도 밑에 내리면 좀 있거든요. 요즘 이게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수요가 많이 있나요? 그거는 아주 큰 흐름에서 네. 그렇죠. 회사를 차리고 이런 건 아니고 물건 그냥 한 달에 몇 개씩 파는 거 저희 같은 뭐 직장인 분들이 부업하기에는 차고 넘치죠. 그 정도로 파이가 아직 충분하죠. 제가 찍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세 페이지를 그냥 간단하게 해버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상세 페이지 보시나요? 물건 살 때? 뭐 조금은 보는데 요즘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어팟을 사야 돼요. 네. 에어팟을 사실 땐 상세 페이지를 보시죠. 그쵸. 비싸니까. 막 이런 작은 물건들이나 네. 소모품류를 살 때는 상세 페이지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다이소 가서 물건 살 때 그 제품 뒤에 이제 설명 같은 걸 읽어보진 않잖아요. 네. 물건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고려가 적어졌습니다. 의자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조금 이쁘게 찍어버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진 찍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 지금 조명 켜고 그냥 사진 한 장 찍었는데요? 간단해요. 나한테 카톡 보내기 해서 아니 혹시 이거 카톡으로 보내면 화질 깨지는 거 아세요? 근데 화질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왔잖아요. 근데 화질이 괜찮아요. 이 다운로드 폴더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AI 대표 이미지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드레바트라고 상품에서 배경 생성 가면은 이미지 업로드하라고 나오면 아까 찍어놓은 사진 이거잖아요. 네.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 그냥 저는 심플 컨셉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프롬프트를 또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기 용품입니다. 포근한 분위기 연출해줘. 그래서 그냥 생성하기를 눌러볼게요. 이제 네. 여기서 이미지가 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게 입체로 됐네요, 사진이. 네, 그림자도 얘가 깔아버리고 괜찮은 사진이 탄생을 했습니다. 비포, 애프터 해서 감쪽 같아졌죠. 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막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판매를 여러 번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소비자들이 그런 것까지 안 봐요. 이게 막 아파트를 사고 TV를 사고 가구를 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들에서는 조금 AI스럽고 이런 네. 이미지들이 판매가 됩니다. 리튼하고 이제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챗GPT 기반이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싶어. 너가 구매를 자극할 만한 글을 좀 써줘. 물건의 이름은 탯줄 보관함이야. 탯줄 보관함이 필요한 이유와 꼭 이것을 사야 하는 포인트를 3개 짚어줘. 내가 이제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 좀 해줘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리튼이 이제 막 써줘요. 상세 페이지처럼 구성해줘. 리뷰 형식으로 소비자와 대화하는 느낌이면 좋겠어. 자기만의 프롬프트들을 네. 구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가 첫 봄을 네. 탯줄 보관함 이걸로 하길 진짜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유감만 되디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한번 쓰는 거죠. 이렇게 상품 등록으로 가시면 대표 이미지 설정하는 거 있고 조금 내리면 상세 페이지 있거든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리튼에서 이거를 그냥 여기서부터 복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딱 후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컨트롤 C 해서 아까 상세 페이지로 가면은 네. 붙어버려요. 여기 사이사이에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사진들을 넣습니다. 하나 좀 띄우고 두 번째 사진 넣고 또 마지막에도 사진을 하나 뭐 또 넣어줍니다. 교차 배치를 막 해주면 꽤 예쁜 상세 페이지가 탄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미 필요해서 들어온 사람이라서 이거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님 그럼 이 정도만 이렇게 만드시고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네. 달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팔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팔려요. 네이버밖에 없었을 때는 상세 페이지에 혼신을 다 해야 됐거든요. 이제 요즘은 어느 정도로 상세 페이지가 안 중요해졌냐면 이런 안전벨트 클립 같은 거 있거든요. 이게 대표 이미지부터 그냥 이렇게 조잡스럽잖아요. 가격도 8,900원으로 그렇게 안 비싸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보면 영어 이거 막 4-5장이 끝이거든요. 번역도 안 돼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리뷰가 있고 팔리는 거예요. 이게 리뷰가 6개 있다 그러면 60-70개, 80개 정도 팔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건의 퀄리티나 막 우리 물건이 얼만큼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고객이 빨리 구매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깔아주는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해진 시기가 왔어요. 왜냐면 너무 물건도 많아졌고 다들 자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이미지만 보고 사는 사람이 많고 네.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 AI 이미지가 더 깔끔하잖아요. 네,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더 성의 있는 느낌을 고객한테 주면 실제로 이게 팔립니다. 원가 대비 2배 비싸게 팔아도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네. 이제 판매 방식을 간단하게 힘을 빼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꾸는 거죠. 아 이거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올리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찍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걸립니다. 피디님 이게 뭐 같으세요? 감이 안 오는데요? 뭐 받침대 아닌가요? 이거를 연결해서 쓰는 목 받침대라는 물건 아, 이런 네. 식으로 착용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은 네. 옆으로 있어도 목이 안 쏟아지잖아요. 아 목을 안 숙이게 해주는 거네요? 네. 컴퓨터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이 나가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검색하냐면 뭐 넥서포터라는 이름으로 애누리에다가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29,900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넥서포터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네. 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목 지지대로 검색한다면 네. 8,580원에 팔기도 합니다. 거의 3배 차이 나는데 가격이.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검색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이 널뛰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다가 네이버가 익숙한 고객 그리고 쿠팡이 익숙한 고객도 분리를 할 수 있어서 마진을 3-4배 더 가지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떠오르기 쉬운 단어로 물건을 올려놓는 거죠. 대표님 다 이런 방식으로 팔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벽에 접속을 하면 검색수는 한 0에서 한 3,000까지 이 안에 있는 조건들만 보여줘라 합니다. 그럼 검색수가 3,000이면 한 달에 3,000이니까 하루에 100명 정도가 그 검색어를 네이버에 입력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왜 입력할까?
갈까요? 필요하니까. 그쵸. 물건을 살려고 외출용품 이런 데로 그냥 가보는 거야. 그 중에서도 조금 검색량이 작은 네. 것들이 있어요. 아기띠 턱바지. 이게 검색수가 150입니다. 하루에 5명 정도가 네. 이거를 네이버에 살려고 검색한다. 네. 아기띠 턱바지에 제대로 된 물건을 몇 개 깔아놓으면 우리 물건이 팔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요, 가격이 쌀 필요가 없어요. 엄마분들 안 그래도 바쁘잖아요. 필요한 거 빨리 사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검색수가 150이라는 건 거의 이렇게 검색 안 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뭔가 조금 더 대명사적인 용어가 있는데 아기를 처음 키워보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게 뭔지는 잘 모르고 이렇게 조금 생소한 단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고 작은 시장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게 AI건 비싸건 해도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탯줄 보관함이나 인밍아웃 복권이나 임태기 보관함 이런 것도 그런 류에 속해요. 치아 보관함이라는 것도 있어요. 애기 이빨 빠지는 거를 보관한다는 거예요. 또 치아 보관함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있고 유치 보관함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도 4,40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메이저고 이거는 마이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더 경쟁이 치열할까요? 당연히 그 검색수 많은 데가 치열하겠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는 비싸게 못 팔아요. 근데 치아 보관함이라고 검색하는 사람한테는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빨리 물건을 구해다 주는 대신에 좀 더 네.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치아 보관함하고 유치 보관함을 동시에 검색해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치아 보관함 검색했는데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그럼 굳이 또 유치 보관함이라고 검색해볼까요? 애기한테 쓰는 거기도 하고 네. 사실 가격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3만 원이어도 엄마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육아 쪽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네. 검색했는데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굳이 또 한두 번 찾아서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대표님 지금 보니까 판매하는 방식이나 뭐 상품 찾는 게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하면은 경쟁자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같은 20대라고 해도 각자 잘하는 게 다 다르고 같은 30대, 40대라고 해도 각자만의 취향과 성향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매 안에서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조금 더 남들보다 잘하는 분야로 스토어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분야를 살린다면 충분히 경쟁에서 벗어나서 본인만의 블루오션을 네. 펼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그 강의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수강생분들도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돈 벌고 계신 거예요? 네, 수강생 분들도 주부분들도 계시고 시니어 분들도 계시고 20대, 30대, 40대, 50대 다양합니다. 60대까지 있어서 60대 분도 하세요? 60대 분은 저희가 여기가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3기 수강생이고 일본에서 서울로 유학 왔다가 일본인이다. 일본인이요? 네, 일본인이 그래서 한국어가 서투르세요. 일본인 분에다가 60대인 분들도 한번 성과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분한테 개인 티칭도 많이 해드렸고 강의를 잘 이해를 하셔서 현재는 3,400만 원 정도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이분은 이제 주부세요. 6살, 7살 애기 있으시고 350만 원 수익인증 하시고 순수익 292만 원. 지금도 거의 3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애 둘 키우면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스토어 일이다 보니까 막 집중해서 하기보다 그냥 남는 시간에 짬짬이 해가지고 올리다가 다른 일 하다가 이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통으로 안 나시고 짬짬이 나시는 분들도 많이 하세요. 이분은 제일 최근에 수강하신 분인데 25년 4월 그냥 일주일 전 글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분은 수강한 지 한 달 지나기 전에 순수익 110만 원 이렇게 네. 달성을 하셔서 한 달만 해도 저 정도로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 2달 열심히 하면 100만 원은 무조건 된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수강생 분들은 거의 순수익만 따지거든요. 여태까지 달성해온 순수익이 제 수익 아예 포함 안 돼 있고 17억입니다. 매출로 치면은 42억에서 45억 사이? 10대도 사실 가르친 적도 있고 10대요? 네, 10대 수강생이 최근에 월 3,400 하고 계세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요. 요즘은 빨라졌네요 진짜. 지금은 그 10대 분들이 열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표님 그 네.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B2B 창고도 일단은 네. 넓혀서 좀 더 많은 물건 오고 가고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긴 한데 좀 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주변의 대표님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무래도 아직 20대다 보니까 그런 게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한때 저도 처음에 시작하고 너무 이게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일만 하면서 또 막 지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소중했던
소통했던 사람들과도 멀어진 경우도 있고 네. 거리도 생기고 이래서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제가 다시 여유도 생기고 네. 이렇게 세종 좋은 데로 이사 오고 하니까 좀 더 사람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돌보고 챙기고 저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개인적인 또 목표입니다. 네. 이 일 하시면서 하기 전과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제가 좀 옛날에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밥 먹는 거 하나도 막 걱정하고 살 곳 걱정하고 그런 일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게 됐고 아직 제가 막 크게 이룬 건 아니어도 지금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것도 예전에 비하면 되게 사치인데 이런 시간들도 마련되고 하는 게 내 얼굴이 일단 환해지고 주변 사람들 얼굴이 환해지고 그런 데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게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은 변화에서부터 생기는 그런 큰 변화들이 물질적인 것보다 요즘은 더 중요하고 많이 바뀌었다 생각이 드는 부분 같아요. 대표님은 이 일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롭죠. 원하는 시간, 공간,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자기만의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장점 같아요. 이 일의 단점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무언가 한다는 거는 좀 외롭죠. 우리가 회사를 가도 같이 지내는 무리들이 있고 네.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 좀 외로움이 덜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재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편함과 동시에 오래 하기에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 카페에다가 티타임이라고 해서 정기 모임을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이제 막 수다를 떨어요. 그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응어리진 것들이 풀리기도 하고 외로움이 달래지고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느끼고 거기에서 내가 몰랐던 꿀팁들도 나오고 하니까 오프라인 모임을 대체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동질감과 소속감이 많이 드는 거죠. 이 일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난 너무 부업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다. 나는 부업에 몰입해서 몇 시간 막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는 잘게 잘라서 가는 거 좋다. 그리고 성과가 좀 빨리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소득이 좀 필요하긴 한데 취직하시는 데는 좀 제한이 있으신 경단녀 분들 아니면 시간을 연속적으로 못 쓰시는 유감한 분들이 되게 적합한 것 같고 그분들이 성과가 좋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정주영 회장님께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명언이네요, 진짜. 아픔 없고 시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의 행동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잘 돼 있거든요. 내가 포기만 안 하면은 실패가 없다라는 말하고도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잡고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모두 원하시는 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 영상에서 다 못한 설명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더 큰 노하우들 당장 따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